영화감독 박성광은 개그맨 출신입니다. 지금은 종영한 일요일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데뷔를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를 기점으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코너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에서 박성광이 외치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나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같은 유행어들을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개그맨으로 조금 더 친숙한 박성광이지만 사실 그는 개그맨보다 영화감독으로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 한창 방송가에서 상승세였을 때 바쁜 시간을 쪼개 단편 영화 욕을 제작했던 것을 보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적지는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성광 감독의 네 번째 영화이자 첫 단편 영화 웅남이가 제작됐습니다. 개봉을 하기도 전에 올해 작품 외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국내 영화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들의 선민의식에 대한 비난이 만들어낸 상황은 꽤 고민해볼 만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리뷰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웅남이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중들 사이 퍼지고 있는 웅남이 논란은 한 평론가의 한 줄 평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라는 평이죠. 해당 한 줄 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 인신공격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등등이죠. 이 같은 비판들과 본 평론의 영화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의도를 종합하면 현재 논란의 중심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귀결이 됩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특정 자격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 같은 질문을 고민하기에 앞서 웅남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년의 얼굴을 한 25살의 나웅남은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전직 경찰관입니다. 이 나웅남에게는 한 가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바로 종북연구소에서 관리하던 반달곰이었다는 것이죠. 나웅남은 100일간 쑥을 먹고 사람이 된 후 과학자 나복천과 그의 아내 경숙에게 거둬져 인간 사회에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웅남은 근무 태만으로 곧 퇴직되지만 백수 생활 중 동네 친구 마을봉과 도박장에 갔다가 형사 오일곤에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생물 테러를 계획하는 국제 범죄 조직의 2인자 이정학과 똑같이 생긴 덕분에 공조를 제안받은 것이죠. 이에 웅남과 정학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단군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본 영화의 완성도는 솔직히 말해 평균 이하입니다. 가벼운 코미디물을 좋아하는 관객들이라면 소소한 웃음을 주는 웅남이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 개연성 연기 대사 스토리 등 웅남이의 여러 기교적인 면들은 절대 좋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영화의 구성과 상상력 설정의 깊이 등은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라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기남 감독의 갈가리 패밀리와 드라큘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웅남이를 보고 마치 개그 콘서트의 코너를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성광 감독 자체가 오랜 기간 개그계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장편 영화의 호흡과 구성을 단막극처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거의 모두 장면에서 개그맨 같은 연기를 하고 모든 상황에서 웃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미디 영화인 만큼 박성광 감독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경험을 비추어 현장 지휘를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죠.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걸 캅스와 비슷하다거나 가문의 위기보다 조금 덜한 정도입니다. 한 관객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정확히 딱 그 정도의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좋은 정도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웅남이의 작품적 측면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느꼈고 어쩌면 예상했던 바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개그맨 출신 박성광 감독은 영화를 찍을 자격이 없던 사람일까입니다. 일단 자격이라는 면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박성광 감독은 정당하게 투자를 받았고 배우들도 직접 섭외했으며 시나리오도 본인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불법적인 일이 발견된다면 박성광 감독은 영화를 찍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질적 하락 등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는 솔직히 웅남이 외에도 교섭이나 유령 등 최근 국내 영화계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적당한 스타 배우와 클리셰로 범벅된 스토리를 적당히 섞으면 관객들이 돈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웅남이를 만든 박성광 감독은 그다지 좋은 영화를 찍지는 못했으므로 감독이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박성광 감독이 그렇다면 웅남이를 만들 때 그 저희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볼 때 아마 박성광 감독은 웅남이를 단순히 돈벌이용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고
영화 감독 외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방송 및 시사 행사가 훨씬 리스크가 적은 결정이었겠죠. 특히 방송에서 주변 영화배우들이 말하는 박성광 감독의 영화에 대한 진심이나 이번 웅남이에 캐스팅된 배우들을 볼 때 인망이 두터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웅남이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기에 이름난 영화배우들도 도움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논란에 있어 받은 비판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점 또한 생각해볼 만합니다. 톰 후퍼 감독 같은 경우는 캐츠라는 괴작을 만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최동훈 감독의 경우도 외계인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다소 유치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테랑 감독들조차도 가끔은 기대 이하의 영화를 제작하기는 하지만 영화판이 만만해 보이냐는 비판을 듣지는 않았죠. 작품 외의 감독을 향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감독 개인뿐 외 어떠한 면에서도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박성광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서 첫 발자국을 내딛었고 아직은 감독 자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언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웅남이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